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남성욱이라고 합니다. 이번 2020년도 대한금속재료학회 충계학술대회에서 강연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기회를 주신 오지훈 교수님과 신병하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시추 기법을 통해서 재료에 전기적 펄스를 가하였을 때 재료의 물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자현미경을 통하여 상변화 메모리 phase change material의 전기적 스위칭 거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렉트리컬 스위칭이 일어날 때 일렉트릭 볼티지 펄스의 영향과 그리고 디스로케이션에 의해서 비정질화가 일어나는 거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연을 시작하면서 왜 트래픽 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트래픽 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바일 에이전트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이 에이전트들의 density가 특정 threshold를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 어떤 인스테빌리티가 발생하였을 때 갑자기 이런 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제가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재료의 물성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상변화 메모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변화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 중의 하나로 빠른 스위칭 속도, 비휘발성, 그리고 가역적인 스위칭 특성으로 인하여 유니버설 메모리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료의 구조에 따라서 결정질과 비정질 사이의 전기적 저항 차이를 바탕으로 비트를 저장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또한 상변화 시에 set voltage pulse 혹은 reset voltage pulse로 스위칭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DRAM 혹은 플래시 대체 메모리뿐만 아니라 뉴로모픽 메모리 물질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상변화 메모리의 스위칭 거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러한 스위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렉트릭 펄스를 이용하고 이 일렉트릭 펄스에 의해서 일어난 줄 히팅에 의해서 비정질화 혹은 결정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정질화 과정을 리셋 과정이라고 하고 결정화 과정을 셋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화를 위해서는 결정화 온도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 해당하는 정기적 펄스를 가한 후에 쿨링 다운 시킴으로 인해서 결정화를 이루고 비정질화를 위해서는 멜팅 템퍼러처에 가까운 온도까지 올렸다가 빠르게 쿨링 다운 시킴으로 인해서 비정질화를 이룹니다. 상변화 메모리에서 비정지화를 위해서 과연 반드시 멜트 상태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결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반드시 멜트 상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비정질과 결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물질이 상변화 메모리 물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변화 메모리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비정질과 결정질 사이에 충분한 광학적, 전기적 특성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 메모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비저블 라이트에서 업소션이 있어야 하고 낮은 비정질화 온도 그리고 빠른 결정화 거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비정질과 결정질 사이에 가역적인 스위칭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는 주로 저모늄 안티모니 텔루라이드로 이루어진 물질이고 특히 저모늄 텔루라이드와 안티모니 텔루라이드 이 타이 라인에 위치하는 물질들이 매우 좋은 상변화 물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저모늄 안티모니 텔루라이드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는 스토이키오메트리가 2-5를 가지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주로 이 물질의 안정상은 헥사고널 페이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칭 거동이 일어나는 중에는 디스토티드 락솔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구조의 경우 텔루륨 애톰들이 FCC 사이트를 채우면서 백본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 옥타이드럴 사이트를 저머늄, 엔티모니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의 베이컨시들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가역적인 스위칭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아이스트 그룹에서는 결정질과 비정질에 대한 싱크로트론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요. 결정질의 경우 텔루륨 애톰들이 FCC 백본을 이루면서 저모늄 애톰이 주로 옥타이드럴 사이트에 위치한다는 것을 밝혀냈고, 비정질의 경우 저모늄 애톰들이 테트라이드럴 사이트에 주로 위치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실험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모늄 애톰들이 옥타이드럴 사이트와 테트라이드럴 사이트를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마치도 우산이 펼쳐지고 접히는 것처럼 매우 효율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러한 가역적인 스위칭을 일으키는 것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같은 그룹에서 상변화 메모리를 코스퍼터링이 아닌 저모늄 텔룰라이드 레이어와 안티모니 텔룰라이드 물질의 레이어 바이 레이어 스퍼터링을 통해서, 즉 레이어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상변화 메모리를 제작을 하였을 때 훨씬 더 가역적인 스위칭이 잘 일어남으로 인해서 상변화 메모리 성능이 더 좋아짐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관련된 연구뿐만이 아니라 키네틱스 관점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결정질 내에서도 디스올더드 스테이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독일의 아헨 공대에서는 결정질 내에서도 메탈 인슐레이터 트랜지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즉, 결정질 내에도 올더드 스테이트와 디스올더드 스테이트 두 스테이트가 존재함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결정질 내에 존재하는 디스올더드 스테이트가 비정질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아이스트 그룹에서는 결정질 내에 어떤 레티스 디스토션을 주었을 때 아모피제이션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상변화 메모리의 스위칭 거동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인시추 TM을 이용하여 정기적 스위칭 거동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Vapor Liquid Solid 방식으로 합성된 GST225 나노 와이어를 사용하였고요. SM 이미지에서와 같이 매우 나이스한 나노 와이어들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모늄, 안티모니, 텔루륨 원소에 대한 매핑을 할 수 있었고 매우 좋은 크리스탈리니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렇게 성장한 나노 와이어에 포커스드 아이온 빔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각을 함으로써 이 가운데 부분에서 상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인시추 TM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멤브레인 칩을 제작을 하였고요.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멤브레인 위에 메탈 라인을 이와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탈 라인 사이에 트렌치 구조를 만듦으로 인해서 일렉트론 빔이 완전히 투과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었고, 그 위에 나노와이어를 뿌리고 양쪽에 전극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스위칭 거동을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칩을 인스튜트 TM 홀트에 장착을 한 후에 펄스 제너레이터로 연결을 하여 전기적 신호를 가하면서 전자빔을 통해서 이미징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녹화를 하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나노 와이어 디바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볼티지 펄스를 가하면서 비정질화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펄스 위드에 대해서 펄스 전압을 높여가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펄스를 가하는 중간중간마다 전기 저항을 측정하였습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결정질에서 비정질로 스위칭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전기 저항이 약간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resistance dip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resistance dip은 비정질화가 일어날 때 100배에서 1000배 정도 저항이 변화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 resistance dip의 정도는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이 비정질화 스위칭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인시추 TEM 실험에서는 이 부분에서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집중을 하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결정질에서 비정질화로 스위칭이 되는 과정, 즉 리셋 스위칭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정상은 매우 유니폼한 다크한 컨트라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렉트릭 펄스가 가해짐에 따라서 이러한 다크한 컨트라스트들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가운데 생긴 이러한 다크 밴드 구조에서 구조가 밝게 변하면서 비정질화가 됨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동영상을 요약한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다크한 컨트라스트의 움직임이 레지스턴스 딥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운데에서 이러한 다크한 밴드는 저희가 스트레인이 집중된 부분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비정질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아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나노 와이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이내믹한 비헤이비어가 디펙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디펙트 이미징에 좀 더 민감한 다크필드 이미징을 통해서 나노 와이어를 관찰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플러스 극 쪽에서 이러한 디펙트들의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 있었고, 아모피제이션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가운데에 이러한 스트레인이 집중된 어떤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아모피제이션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의 나노와이어에 대해서 샘플 틸팅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샘플 틸팅을 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매우 뚜렷한 매우 뚜렷하게 디스로케이션이 쌓여 있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고요. Selected Area Diffraction Pattern에 의해서 윗부분에 비해서 아랫부분에서 이러한 새틀라이트 픽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디스로케이션에 의한 스트레인이 훨씬 더 많이 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펙트 스트럭처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뚜렷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는 포커스 다이빙으로 스컬프트된 구조가 아닌 평평한 나노 와이어에 대해서 인시추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레지스턴스 딥 영역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이 부분에서 동영상을 보았을 때 디펙트 스트럭처 그리고 특히 디스로케이션의 움직임이 매우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특히 그 디스로케이션의 움직임이 방향성 있게 일어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모포스 구조를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무비에서 스위칭이 일어난 후에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트렌치 부분이고 나노 와이어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질화가 된 부분이 이곳이고요. 디스로케이션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모피제이션이 일어났을 때 디스로케이션은 항상 아모포스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극 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위치에 대해서 다크필드 이미지와 브라이트필드 이미지를 보았을 때 이 가운데 부분에서 아모포스 스트럭처를 관찰할 수 있었고 디프렉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디바이스에 대해서 결정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는 바이어스 폴라리티를 바꾸어서 정기적 펄스를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정질화가 일어나는 거동을 관찰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정했던 것은 디스로케이션들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곳에 쌓여있던 디스로케이션이 모두 풀릴 것이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정질화가 일어났을 때 이제는 반대쪽에서 디스로케이션이 쌓일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동은 레지스턴스 딥과 역시 깊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암플리피케이션이 일어난 후에 아모포스 영역이 이곳에 있고 디스로케이션은 플러스 극 쪽에 이렇게 디스로케이션이 쌓여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비정질화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스로케이션이 비정질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그러한 거동이 이러한 레지스턴스 딥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적 펄스에 의해서 디스로케이션이 발생을 하고
전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디스로케이션들이 일렉트릭 윈드 포스에 의해서 방향성 있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GST225 물질의 경우 머저리티 캐리어가 홀이기 때문에 일렉트릭 윈드 포스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던 디스로케이션들이 덴시티가 특정 threshold를 넘어가게 되면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트래픽 잼 모델에서와 같이 이러한 디스로케이션이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뭉치게 된 디스로케이션들이 궁극적으로 아무 비정질화가 되면서 저희는 이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솔리드 스테이트 아모피제이션이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렉트리컬 윈드 포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애톰이 전기장에 놓여 있을 때 받는 힘은 일렉트로스태틱 포스 텀과 일렉트리컬 윈드 포스 텀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멜트 상태일 경우 일렉트로스태틱 포스가 주로 작용을 하고 일렉트리컬 윈드 포스의 경우 주로 솔리드 스테이트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렉트로스태틱 포스의 경우 애톰들이 캐다이온 혹은 애나이온으로 작용을 하여서 받는 힘이고 일렉트리컬 윈드 포스의 경우 스캐터링에 의해서 즉 일렉트리컬 캐리어와 애톰 간의 스캐터링이 일어날 때 모멘텀 트랜스퍼에 의해서 일어나는 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ST225 물질의 경우에는 주로 일렉트리컬 캐리어가 홀로 알려져 있고 이 홀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서 일렉트리컬 윈드 포스가 작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디스로케이션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디스로케이션의 움직임을 좀 더 스위칭 과정 중에 디스로케이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트렌치에 놓여 있는 나노와에 의해 펄스를 가하면서 리셋 혹은 셋을 일으키면서 계속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 아직 결정질에서 비정질 스위칭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디펙트들이 형성됨을 관찰하였고 리셋이 일어날 때 매우 다이나믹하게 컨트라스트가 변하면서 리셋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셋 스위칭이 일어나고 이러한 반복적인 스위칭을 거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모포스는 여기 요 위치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스위칭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매우 흥미롭게도 리셋이 된 후에는 더 이상 셋 스테이트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여기에 아모피제이션이 일어나고 그 뒤에 디스로케이션이 계속 쌓임에 따라서 디스로케이션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셋 스위칭에 해당하는 펄스를 가하여도 결정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리셋 상태에서 이렇게 스떡이 됨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리셋 스떡 상태를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함에 따라서 디스로케이션이 이제는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곳에 쌓여있던 디스로케이션이 이제는 풀리면서 다시 정상적인 셋, 리셋 스위칭을 반복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모포스는 이제는 이쪽 부분에 형성이 되는데요. 아모포스가 형성됨에 따라서 디스로케이션 이제 다시 반대쪽 플러스 극에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디스로케이션이 계속 쌓임에 따라서 리셋 상태에서 더 이상 셋으로 결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비정질 상태로 되는 리셋 스톡 상태가 됨을 저희가 이런 바이어스 폴라리티를 바꾸었을 때도 역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러한 리셋 스톡 상태를 풀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역시 바이어스 폴라리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바이어스 폴라리티를 바꿨을 때 이러한 힐링이 일어나면서 다시 정상적인 리셋 셋 스위칭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고 이제는 다시 아모포스가 이 위쪽에 형성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모포스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극 쪽에서 매우 다이내믹한 디스로케이션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디스로케이션이 쌓이는 것을 역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였고 한 번 더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스 폴라리티를 바꾸었을 때도 역시 이러한 리셋 상태가 다시 힐링이 되면서 정상적인 스위칭을 일으키고 마지막에는 또다시 리셋 스톡이 일어나는 이러한 패턴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는 이런 일렉트릭 펄스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히트쇼크 이펙트입니다. 즉 열의 어떤 쇼크를 가해서 vacancy condensation이 일어나고 이런 vacancy condensation에 의해서 디스로케이션이 형성되는 것을 저희가 모델링화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GST는 상당히 많은 vacancy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electric pulse에 의해서 디스로케이션 형태로 제너레이션 될 수 있음을 저희가 스터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렉트릭 펄스의 두 번째 역할은 일렉트리컬 윈드 포스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GST 물질의 경우 머저리티 캐리어가 홀 캐리어이고 이런 일렉트리컬 캐리어와 애톰 간의 물리적인 스캐터링에 의해서 모멘텀 트랜스퍼가 일어나고 따라서 홀의 움직임인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홀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디스로케이션도 역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Generalized Stacking Fault Energy Calculation을 통해서 디스로케이션이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플레인을 계산을 하였고 베이스알 플레인 쪽에서 배리어가 낮음에 따라서 디스로케이션이 잘 움직이는 패스를 저희가 모델링화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희 상변화 메모리 인시튜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는 볼티지 펄스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디스로케이션 컨덴세이션을 일으키고 또 하나는 일렉트리컬 윈드 포스를 통해서 디스로케이션 움직임을 방향성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디스로케이션 재밍에 의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아모피제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제안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디스로케이션이 솔리드 스테이트 아모피제이션의 프리커서로 작용을 하고 이러한 현상을 저희가 디스로케이션 템플레이티드 아모피제이션이라고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주로 제가 유펜에 있을 때 했을 때 진행했던 일이고 현재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와서 다음과 같은 옵틱 일렉트릭 펄스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M 홀더를 직접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여서 광학 레이저와 얼라인을 시키고 실제로 FEI TEM 머신에 장착을 해서 베큐um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전자현미경에 대한 일은 주로 유펜에서 일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나노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전자현미경에 대해서도 역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